학교폭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도 의도치 않게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는데요.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 가정법률주치의에서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폭력 행위는 물론 피해 학생을 돕지 않고 방관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올해 발표된 학교폭력 대책에 따르면 일부 학교폭력 가해 조치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조치 기록이 학생의 인생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님 가운데 아이의 학교폭력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중 법승이 조력한 의뢰인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평소 교육 관계도 좋고 학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학기 초 친했던 친구로부터 갑자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문방구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친구와 방과 후 수업도 같이 듣고 등하교도 같이 하는 등 매우 친했었는데요. 친했던 사이에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을 당하여 매우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의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하여 소년원 입소 또는 수강명령 등의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학폭위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처럼 어린 나이대의 사안일수록 정확한 학폭 정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학폭에 연루된 상대 친구와의 관계, 실제 있었던 행위와 앞뒤 정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의뢰인 아이의 경우 일부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기는 했지만 친구 사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일방적인 괴롭힘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의 진술인데요. 주 학폭위에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당사자들이 직접 소통하기보다는 학교 선생님 또는 학폭 전담 조사관을 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면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목격 학생이 어떠한 상황을 목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체계적인 대처를 통하여 관련 친구들의 진술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신고한 친구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는 장소인 문방구, 편의점 등의 제3자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 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내용을 종합하여 학폭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 심의 당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사소한 장난이나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볍게 마무리될 사건이 잘못된 대처로 큰 사건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학폭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학교폭력 문제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법승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 법률 주치 이소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